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현대자산운용 조상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오늘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주식 이 관련 일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경력 소개를 길게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경력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운용사들은 여러 군데를 다녔고 지금 현재는 현대자산운용에 조인한 지 한 5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자산별로 운용하는 업무들이 다른데 주식, 채권, 뭐 대체 등등 있죠. 저는 주로 이제 주식 쪽에 관여를 해서 운용을 해왔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일을 18년 정도 해온 상황이고,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시는 그 펀드 매니저의 이미지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공유 씨가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펀드 매니저, 악덕 펀드 매니저로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운용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저는 기관 자금들을 주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 하는 거지? 심지어 뭐 저희 가족, 뭐 저희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뭐 장인 어른 장모님도 사실은 제가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을 운용하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 여기 나와주신 많은 훌륭한 분들과는 달리 책을 써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굳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업으로서 그냥 밥벌이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주식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영화 부산에서 나오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정말 옛날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일반 아무것도 주식에 정말 말 그대로 주자도 모르는 주린이 분들, 저를 포함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요즘은 투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ETF에 대한 개념도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ETF가 전문가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주식만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의 투자 영역이 된 것처럼 그 말씀하신 그 펀드 매니저에 대한 그 이미지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에 와 공부 진짜 많이 했겠구나, 주식에 대해서 정보가 많겠구나, 저 사람 많이 배워야겠구나 라는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한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그런 인식이었단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까지도 그 이제 예를 들면 지인분이 너 무슨 일 해? 그래서 펀드 매니저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한테 가입 좀 할 테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입하면 돼? 그래서 이거 설명을 다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일반인 분들은 증권사에서 이렇게 자문해 주시는 그런 것도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한 1,000만 원 가입해 줄게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입하면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있었거든요. 되게 고마운 분 아니신가요? 고마운 분인데 그냥 증권사나 은행에 가셔서 추천해 주시는 좋은 상품을 가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X가 작으니까. 아니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요즘은 다 자문이 그 증권사 앱을 통해서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자문이나 이런 그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혀 종목도 못 고르겠고 선택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그 투자에 대해서 더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슈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 해볼까 해요. 며칠 전에 미국의 그 신용 등급 하향됐습니다. 다행히 사실 시장에는 별로 그 여파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일 최근 이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주 나왔던 이슈거든요.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위기.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면 정치권의 약간 그 알력 다툼 이런 것들로 비롯된 거고, 이런 이슈가 항상 나오는 근원적인 이유는 미국의 부채가 많고 최근엔 또 금리까지 급등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재정이 좀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미국 의회에서 이제 결국에는
또 타결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국가 디폴트 뭐 이런 뭐 미국이 디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는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 정치권에서 발생된 이슈일 뿐이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이런 이슈 나왔을 때는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도 막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약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저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 신용등급 강등 위기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최고 등급 이 트리플 A는 유지를 했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 봤을 때도 크게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방금 얘기했듯이 부채, 네. 그다음에 금리, 또 재정 문제, 네. 디폴트까지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이슈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며칠도 안 돼서 그냥 바로 하루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시장 폭등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CPI가 발표되면서 완전 바뀌었죠, 분위기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자꾸 이런 이슈를 계속 쓸데없이 만들어내느냐. 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일 듯한데,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나 이런 뭐 정치적인 힘의 다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국가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걱정 안 하는 건,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잖아요. 달러를 계속 찍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동남아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신용등급 하향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좀 반응할 것 같아요. 야, 한국 지금 재정 상태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오겠지만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데 상관없습니다.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건 말건. 물론 단기적으로 그들도 약간의 혼란은 올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큰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